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어서 강경희님의 소금 2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모. 아기를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또 무서운 진통기를 벗어난 봉염의 어머니는 이제는 극도로 배고픔을 느꼈다. 지금 따끈한 미역국 한 사발이면 그의 몸은 가뿐해질 것 같다. 미역국. 지난날에는 남편이 미역국과 흰 이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손수 떠넣어 주던 것을 하며 눈을 꾹 감았다. 비에 젖고 또 비에 젖은 헛간 바닥에서는 흙내의 피비린내를 품은 역한 냄새가 물큰물큰 올라왔다. 어떡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야 저것들을 키울 터인데 무엇을 먹나. 누가 지금 냉수라도 짤짤 끓여다만 주어도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흙을 주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은가. 봉여미를 깨울까. 그래서 이 집 주인에게 밥이나 좀 해달랄까. 아니, 못할 일이야. 무슨 창한 애를 낳았다고 그러랴. 그러면 어떡해?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 터이니 아침에나 주인집에서 무엇이든지 얻어먹지 하였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뚫어진 헛간문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캄캄하였다. 날이 언제나 새려나 이 집에는 닭이 없는가 있는가 하며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간혹 채마밭에서 나는 듯한 벌레 소리가 어두운 밤에 별빛 같은 그러한 느낌을 던져주었다. 그는 아기를 그의 뛰는 가슴 속에 꼭 대며 자기가 아무렇게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왜 죽어? 꼭 산다.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 하고 중얼거렸다. 애를 낳기 전에는, 아니 보다도 이 아픔을 겪기 전에는 죽는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진심으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마침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차아차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소생한 그는 어쩐지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삶의 환희를 느꼈다. 그가 하필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였으나 그러나 남편의 생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역시 죽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죽음이란 아무 생각 없이 대하였을 뿐이었다. 이튿날 봉여미 어머니는 곤히 자는 봉여미를 흔들어 깨웠다. 봉여미는 벌떡 일어났다. 너 이거 내다가 빨아오너라. 그저 물에 헹구면 된다. 피에 젖은 속옷이며 걸레 뭉치를 뭉쳐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때 봉여미 어머니는 어쩐지 딸이 어려웠다. 그리고 딸의 시선이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봉여미는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모두가 꿈속에 보는 듯 분명하지를 않고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의문과 공포가 그의 조그만 가슴을 꼭 채웠다. 그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저것이 추울 터인데 하며 자신이 끝없이 더러워 보였다.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그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뭉치 정이 푹푹 든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 얼굴을 맞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 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여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 팔을 헛간으로 옮겨 쌓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솟구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멈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끔하며 딱 맞찔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는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비어졌다. 파를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때 신발 소리가 나며 헛간문이 획 열린다. 어머니, 용의 어머니를 빨래터에서 만났어. 그래서 지금 와. 말이 채 마치기 전에 용의 어머니가 들어온다. 봉염이 어머니는 얼결에 일어나 그의 손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용의 어머니는 싼더거우서 한 집안같이 가까이 지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봉염이를 따라 이렇게 왔으나 그들의 참담한 모양에 반가움이란 다 달아나고 내가 어째서 여기를 왔던가 하는 후회가 일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봉염이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한참 후에 용의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봉염이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다 팔자 사나워 그렇지요. 왜 죽지 않고 살았겠수? 그런데 언제 내려왔수 여기를? 우리? 작년에 모두 왔지. 우리 동네에서는 모두 떠났다오. 토벌난 통에 모두 밤 도망들을 했지. 어디 농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여기 내려오니 일이 어렵구려. 봉염이 어머니는 퍼그나 반가웠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번개같이 깨달으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고 사정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용의 어머니, 난 아이를 낳았다우. 어젯밤에 이걸. 어떡하우.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날 며칠 동안만 집에 있게 해주. 어떡하겠수. 나 같은 년 만나기만 불찰이지. 그는 말끝에 또다시 울었다. 용의 어머니를 만나니 남편이며 봉식의 생각까지 겹쳐
일어나는 동시에 어째서 남은 다 저렇게 영감이며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잘 사는데 나만이 이런 비운에 빠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용의 어머니는 한참이나 난처한 기색을 띠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시우, 할 수 있어. 용의 어머니는 더 물으려고도 안 하고 안 나오는 대답을 이렇게 겨우 하였다. 뒤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던 봉여미까지 구원받은 듯하여 한숨을 호 내쉬었다. 고맙수. 이 은혜를 어찌 갚겠수. 봉염의 어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봉염에게 아기를 업혀주었다. 용의 어머니는 이렇게 모녀를 데리고 가나 남편이 뭐라고 나무라진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발길이 무거워졌다. 용인의 집으로 온 그들은 사흘을 무사히 지냈다. 용의 어머니는 남의 빨래 삭슬 맡아 날이 채 밝지도 않아서 빨랫가루 달아나고 용의 아버지는 철도 공사 인부로 역시 그랬다.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는 봉염의 어머니는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봉염의 어머니는 빨랫가에서 돌아오는 용의 어머니를 보고 나도 남의 빨래를 하겠으니 좀 맡아다 주. 용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어서 더 눕고 있지 웬일이오. 어려워 마루. 용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이 눈을 껌뻑이더니 다가앉았다. 부엌에서는 용애와 봉염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나 빨래 맡아다 하는 집엔 전 유모를 구하는데 애가 딸렸다더라도 전만 많으면 두겠다고 해. 그 대신 돈이 좀 적겠지만 어떠우? 봉염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다. 참말이요? 애가 있어도 된대요? 용의 어머니는 이 말에는 우물쭈물하고 하여간 말이야. 한 달에 12, 3원을 받으면 집세 얻어서 봉염이와 애기는 따로 있게 하고 애기에겐 봉염의 어머니가 간간히 와서 젖을 먹이고 또 우유를 곁들이지 어떡하나. 큰애 같지 않아 갓난애니까 저게 살면 재미는 좀 적을게요. 그러니 우선은 큰애라고 속이고 들어가야지. 그러니 그렇게만 되면 그 벌이가 아주 좋지 않우. 봉염의 어머니는 벌이 자리가 난 것만 다행으로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들어가도록 해주 하였다. 그리고 돈만 그렇게 벌게 되면 이 집에 신세진 것은 꼭 갚아야겠다 하며 자는 아기를 돌아보았을 때 저것을 떼고 남의 애에게 젖을 먹여 하였다. 며칠 후에 몸이 다소 튼튼해진 봉염의 어머니는 드디어 전유모로 채용이 되어 애기와 봉염이를 떨어치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봉염이와 아기는 조그만 방을 세워더 있게 하였다. 그 후부터 아기는 봉염이가 맡아서 길렀다. 아기는 매일같이 밤만 되면 불이 붙는 것처럼 울고 자지 않았다. 그때마다 봉염이는 아기를 업고 잠 오는 눈을 꼬집어 당기면서 방안을 거닐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와 같이 소리를 내어 울면서 어두운 문 밖을 내다보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지나기를 한 1년이 되니 아기는 우는 것도 좀 나아지고 오줌이며 똥도 누갯노라고 낑낑대었다. 봉염이는 아기를 잘 거두어 주다가도 애가 놀러 왔는데 자꾸 운다든지 제 장난감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하면
아기를 사정없이 때리었다. 그리고 미처 오줌과 똥을 누get노라고 못하고 방바닥에 싸놓으면 사뭇 죽일 것 같이 아기를 맺히며 때리곤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제 몸이 고달프고 귀찮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봉염의 이름자를 붙여서 봉희라고 지었다. 봉희는 이젠 우유를 안 먹고 간간히 어머니의 젖과 밥을 먹였다. 그는 이제야 겨우 빨빨 기었다. 그리고 때로는 오뚝 일어서서 차착차착 걸었다. 그러나 눈치는 아주 엉뚱나게 밝았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똥과 오줌을 방바닥에 싸놓고도 언니가 때릴 것이 무서워서 으아 하고 때리기 전부터 미리 울곤 하였다. 그리고 어떤 때는 봉여미가 동무와 놀 양으로 봉이를 보고 자라고 소리치면 봉이는 잠도 안 오는 것을 눈을 꼭 감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는 채 하였다. 그가 돌이 지나도록 자란 것은 뼈도 아니요 살도 아니요 눈치와 머리통 뿐이었다. 머리통은 조그만 바가지통만은 하였다. 그리고 머리통이 몹시도 굳었다. 그러나 이 머리통을 싸고 있는 머리카락은 갓나턴 그대로 노란 것이 나스스하였다. 어쨌든 그의 전체에서 명부터 보이는 곳이란 이 머리통 같이도 보이고 혹은 이 머리통이 너무 체에 맞지 않게 크므로 못 이겨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이도 무겁게 보이곤 했다. 봉이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갈 때마다 그는 번번이 울었다. 그때마다 산모녀는 서로 부단고 한참씩이나 울다가 해지곤 하였다. 어느 여름날이다. 봉여미는 열병에 걸려 밥도 못 지어 먹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서 미처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곁에서 봉이는 앵앵 울었다. 봉여미는 어머니나 와주었으면 하면서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봉이의 앞에 놔주었다. 봉이는 울음을 그치고 밥을 퍼넣는다. 봉여미는 눈을 딱 감고 팔을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러다 신발소리 같아 눈을 번쩍 떠서 보면 어머니는 아니요 곁에서 봉이가 밥그릇 쥐어 당기는 소리다. 그는 화가 버럭 났다. 잡놈의 계집애 한자리에서 먹지 여기저기 다니며 버려놓니? 눈을 부릅 떴다. 봉이는 금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입을 비죽비죽 하였다. 그리고 문을 돌아보았다. 필시 봉이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라고 봉여미는 얼른 생각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이나 울 듯 울 듯이 봉이를 바라다 보았다. 봉이야, 너 엄마 보고 싶니? 우리 갈까? 그는 누가 시켜주는 듯이 이런 말을 쑥 뱉었다. 봉이는 말끄러미 보더니 밥술을 댕그럭 놓고 달아온다. 봉여미는 아차 내가 공연한 말을 했구나 후회하면서 봉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때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볼에 뜨겁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왜 안 나와? 오늘은 꼭 올 차례인데. 그렇지 봉이야? 봉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응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서 밥 먹어. 우리 봉이는 착해. 봉여미는 봉이의 머리를 내려 쓸고 내려놓았다. 봉이는 또다시
밥술을 쥐고 밥을 먹었다. 봉여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어머니가 와서 깨끗이 쓸어주고 가던 거미줄은 또다시 연기같이 쓸어붙었다. 어머니는 거미줄이 쓸었는데도 안 온다니 하였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왔건만 그 기억은 아득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그는 돌아누우며 어머니가 조반을 먹고서 명수를 업고 문 밖을 나오나 에크, 이젠 되놈의 상점은 지났겠다. 이젠 문 앞에 왔는지도 모르지 하고 다시 문편을 흘금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봉희가 술구는 소리뿐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탁 열어 젖혔다. 봉희는 어쩐 까닭을 모르고 한참이나 언니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발발 기어왔다. 그는 코에서 단김이 확확 내뿜는 것을 깨달으며 팔싹 주저앉았다. 밖에는 곁집 부인이 흰 빨래를 울바자에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널고 있었다. 바자 밖으로 넘어오는 손끝은 흡사히 어머니의 다정한 그 손인 듯, 그리고 금시로 젖비린내를 가득히 피우는 어머니가 저 바자 밖에 섰는 듯 하였다. 그는 젖비린내 속에 앉아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푹 놓이고 평안함을 느꼈다. 그는 못 견디게 어머니 품에 자기의 다는 몸을 탁 안기고 싶었다. 그는 목이 마른 듯하여 물을 찾았다. 그래서 봉이가 밥 말아 먹던 물을 마셨지만은 어쩐지 더 답답하였다. 이렇게 자리에 못 붙고 안타까워하던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무엇에 놀라 후닥닥 깨었다. 그의 얼굴에 수없이 붙었던 파리 소리만이 왱왱하고 났다. 그는 얼른 봉이가 없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다. 뒤에 어머니가 왔었나? 그래서 봉이만 데리고 어디를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만 발악을 하고 울고 싶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일어났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니 어머니와 봉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는 마당이 붉어지도록 내리쪼인다. 어디 갔을까? 어머니가 하고 울 밖에까지 쫓아나갔다가 앞집 부인을 만났다. 우리 어머니 못 봤수? 못 봤어. 왜 어디 아프냐 너? 어머니 못 봤다는 말에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는 눈이 벌게서 찾아다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뒤뜰에서 무슨 소리가 나므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저편 뜸을 동이 옆에는 봉이가 붙어 서서 그 큰 머리를 숙이고 마치 젖발듯이 입을 뜸을 동이에 대고 뜸물을 꼴깍꼴깍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털은 햇볕에 불을 댄 것처럼 빨갛다. 어머니의 마음. 사흘 후에 봉여미는 드디어 죽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유모를 그만두고 명순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봉희 역시 몹시 앓더니 그만 죽었다. 형제가 죽는 것을 본 주인집에서는 그를 나가라고 성화치듯 하였다. 그는 참다 못해서 주인 마누라와 아우성을 치면서 싸웠다. 그리고 끌어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뜻을 보이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전날에 그는 미처 집세를 못 내도 주인 대하기가 거북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이러한 대담함이 생겼는지 그 스스로도 놀랄만 하였다. 이제도
그는 주인 마누라와 한참이나 싸웠다. 만일 주인 마누라가 좀 더 야단을 쳤다면 그는 칼이라도 가지고 달라붙고 싶었다. 그러나 다행히 주인 마누라는 그 눈치를 채웠음인지 슬그머니 들어가고 말았다. 흥, 누구를 나가래? 좀 안 나갈걸? 암만 그래도?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문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좀 더 싸우지 않고 들어가는 주인 마누라가 어쩐지 부족한 듯하였다. 그는 지금 땅이라도 몇십 길 파고야 견딜 듯한 분이 우쩍우쩍 올라왔던 것이다. 분이 내려가더니 잠깐 잊었던 봉여미, 봉희, 명수까지 뻔히 떠오른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기가 일부러 죽인 듯 했다. 그가 곁에 있었으면 애들이 그러한 병에 걸렸을는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병에 걸렸다더라도 죽기까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을 탁탁 쳤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제 새끼를 죽인단 말이냐. 이년들 모두 가면 난 어쩌란 말이. 날 맞아 타려가라.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나 음성도 이미 갈리고 지쳐서 몇 번 나오지 못하고 콱 막힌다. 그리고는 목구멍만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기침을 칵칵하며 문 밖을 흘끔 보았을 때 며칠 전 일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그날 밤 비는 쫙쫙 퍼부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봉염이가 앓는다는 것을 보고 가서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밤중에 그는 속옷바람으로 명수의 집을 벗어났다. 그가 전유모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밤마다 옷을 벗지 못하고 누웠다가는 명순의 식구가 잠만 들면 봉이를 찾아와서 젖을 먹이곤 하였다. 이 눈치를 챈 명수 어머니는 밤마다 눈을 밝히고 감시하는 바람에 그 후로는 감히 옷을 입지 못하고 누웠다가는 틈만 있으면 벗은 채로 달아오른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 밤 낮에 다녀온 것을 명수 어머니가 뻔히 아는 고로 다시 가겠단 말을 못하고 누웠다가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어두우며 몰아치는 바람결에 굵은 빗방울은 그의 벗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눈이 뒤집히는 듯 번갯불이 번쩍이고 요란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때려 부수는 듯 아뜩아뜩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오직 그의 앞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번갯불같이 딸들의 신변이 가길각으로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가 숨이 차서 집까지 왔을 때 문 밖에 허연 무엇이 있음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봉염인 것을 직각하자 그는 와락 달려들었다. 이년의 계집애 되시려고 얘가 누웠냐? 비에 젖은 봉염의 몸은 불 같았다. 그는 또다시 아뜩하였다. 그리고 간폭을 갉아내는 듯함에 그는 부르르 떨었다. 따라서 전유모고 무엇이고 다 집어뿌리겠다는 생각이 머리가 아프도록 났다. 그러나 그들이 방까지 들어가서 가지런히 누웠을 때 그의 머리에는 또다시 불안이 부릴 듯 하였다. 명수가 지금 깨어서 그 큰 집이 떠나갈 듯이 우는 것 같고 그리고 명수 어머니 아버지까지 깨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자기의 지금 행동을 나무라는 듯 보다도 당장에 전유모를 그만두고 나가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듯 아니 떨어진 듯
그는 두 딸의 몸을 번갈아 만지면서도 그의 손끝에 감촉을 잃도록 이런 생각만 자꾸 들었다. 그는 마침내 일어났다. 자는 줄 알았던 봉희가 젖꼭지를 쥐고 달려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 하고 울음을 내쳤다. 봉여미는 차마 어머니를 가지 말란 말은 못하고 흑흑 느껴 울면서 어머니의 치마깃을 잡고 조금만 더 하던 그 떨리는 음성. 그는 지금도 들리는 듯하였다. 아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러나 불똥 튀듯 일어나는 이 쓰라린 기억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명수의 얼굴까지 떠올라서 핑핑 돌아간다. 빙긋빙긋 웃는 명수. 그놈 울지는 않는지. 나오는 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그는 억지로 생각을 돌리려고 맘에 없는 딴 말을 짓거렸다. 에이,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봉여미는 죽었다. 물러가라. 그러나 명수의 얼굴은 점점 다가온다. 손을 들어 만지면 만져질 듯이 그는 얼른 손등을 꽉 물었다. 손등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명수가 그립다. 그리고 발길은 앞으로 나가려고 주춤주춤 하는 것을 꾹 참으며 어제 이맘때 명수의 집까지 갔다가도 명수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던 생각을 하며 맥없이 머리를 떨어뜨리었다. 흥, 제 자식 죽이고 남의 새끼 보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은 년아. 왜 죽지 않고 살아있어? 왜 살아? 왜 살아? 그때 죽었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지. 하며 남편의 죽은 것을 보고 따라 죽을까 하던 그때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비운에 빠지게 된 것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공산당. 그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인 듯했다. 생각하면 팡둥도 그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일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모두가 공산당 때문이다. 그때 공산당이라고 경비대에게 죽었다는 봉식이가 떠오르며 팡둥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놈, 내 아들이 공산당이라고? 내쫓으려면 그냥 내쫓지. 무슨 수작이냐, 더러운 놈. 봉식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는 봉식이를 부르고 나니 어떤 실끝 같은 희망을 느꼈다. 국자가에 가자. 그래서 봉식이를 찾자. 할 때 그는 가기 전에 명수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일어난다. 명수, 명수야 하고 입속으로 부르며 무심히 그는 그의 젖꼭지를 꼭 쥐었다. 지금쯤은 날 부르고 울지 않는가. 그는 와락 뛰어나왔다. 그러나 명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사정없이 그의 앞을 콱 가로막는 듯했다. 그는 우뚝 섰다. 인연, 명수를 왜 못 보게 하니? 네가 낳기만 했지. 내가 입대 키우지 않았니? 죽일련. 그 애가 날 더 따르지 널 따르겠니? 명수는 내 거다. 하고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명수의 머리카락 하나 자유로 만져보지 못할 자신인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머리를 푹 숙였다. 고요한 밤이다. 이 밤의 고요함은 그의 활활 타는 듯한 가슴을 눌러 죽이려는 듯했다. 이러한 무거운 공기를 헤치고
물큰 스치는 감자 삶았네. 그는 지금 이 감자철인 것을 얼핏 느끼며 누구네가 감자를 이리도 구수하게 삶는가 하며 휘돌아 보았다. 그리고 뜨끈한 감자 한 톨 먹었으면 하다가 흥 하고 고소를 하였다. 무엇을 먹고 살겠다는 자신이 기막히게 가련해 보였던 것이다. 그는 벽을 의지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달이 둥실 높이 떴고 별들이 종종 반짝인다. 빛나는 별. 어떤 것은 봉염의 눈 같고 봉희의 눈 같다. 그리고 명수의 맑은 눈 같다. 젖을 주무르며 쳐다보던 명수의 그 눈. 이놈 저리 가라. 그는 또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봉희 봉염의 눈을 생각하였다. 엄마가 그리워서 통통 붓도록 울던 그 눈들. 아, 이 세상에서야 어찌 다시 대하랴. 공동묘지에나 가볼까 하고 그는 충충 걸어 나올 때 달 아래 고요히 놓인 수없는 묘지들이 휙 지나친다. 그는 갑자기 싫은 생각이 냉수같이 그의 등허리를 지나친다. 여기에 툭 튀어나오는 달 같은 명수의 그 얼굴. 그는 멈칫 서며 죽음이란 참말 무서운 것이다 하며 시름없이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후닥닥 달려나왔다. 앞집 처마 끝 그림자와 이 집 처마 끝 그림자 사이로 눈송이같이 깔려 나간 달빛은 지금 명수가 자지 않고 자기를 부르며 누워있을 부드러운 흰 포단과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볼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한 달빛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볼을 쥐고 그 달빛을 밟고 섰다. 그리고 명수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숨이 막히게 참으며 조금도 이지러짐이 없는 저 달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술술 흐른다. 그리고 정이란 치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문득 그의 그림자를 굽어보며 이제로부터 자신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가 의문이 되었다. 맘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잊으면 이 위에 더 행복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나니 그의 몸은 천근인 듯 이 무게는 죽음으로 써야 해결할 것 같다. 죽으면 어떻게 죽나? 양재물을 마시고 아니 그것은 못할 게야. 오장육부가 다 썩어 내리고야 죽으니 그걸 어떻게? 그러면 물에 빠져? 그의 앞에는 핑핑 도는 푸른 물결이 무섭게 나타나 보인다. 그는 흠칫하며 벽을 붙들었다. 사는 날까지 살자. 그래서 봉식이도 만나보고 그놈들 공산당들도 잘 되나 못 되나 보고 하늘이 있는데 그놈들이 무사할까 부야. 이놈들 어디 보자. 그는 치를 부르르 떨었다. 마침 신발 소리가 나므로 그는 주인 마누라가 또 싸우러 나오는가 하고 안방편으로 머리를 돌렸다. 반대 방향에서 왜 거기 섰수? 그는 휘끈 돌아보자 용의 어머님에 반가웠다. 그리고 저가 명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듯 싶었다. 명수 봤수? 명수? 아까 낮에 잠깐 봤수. 울지? 자꾸 울게요. 용의 어머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까 명수가 발악을 하고 울던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봉염의 어머니 역시 얼마나 명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즉석에서 알 수가 있었다.
어제 갔댔수 명수한테? 예, 그년이 죽이려니 애를 보게 해야지. 잡년 같으니. 용의 어머니는 잠깐 주저하다가 가지 말아요. 명수 어머니가 벌써 어서 알았는지 봉염이 봉이가 연병에 죽었다고 하면서 펄펄 뛰대다. 아예 가지 말아요. 그는 용의 어머니마저 원망스러워졌다. 연병은 무슨 연병? 그 애들이 없는데야 무슨 잔수작이래요. 그만두래. 내 그 자식 안 보면 죽을까? 뭐 안 가유. 흥. 명수 어머니가 앞에 섰는 듯 악이 바락바락 치밀었다. 그의 기색을 살피는 용의 어머니는 그까짓 말은 그만둡시다 우리. 저녁이나 해 자셨수? 치맛기를 휩싸고 쪼그려 앉은 용의 어머니에게서는 청어 비린내가 물씬 일어난다. 그는 갑자기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식은 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다고 하였다. 오늘도 또 굶어꾸려. 산사람은 먹어야지요. 내 그럴 줄 알고 밥을 좀 가져오렸더니. 잠깐 기다리요. 내 얼른 가져올게. 용의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서 나간다. 봉염의 어머니는 하반신이 끊어지는 듯 배고픔을 느끼며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누워버렸다. 용의 어머니는 왔다. 좀 떠보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유. 그러고 살도리를 또 해야지. 저 참 이 남는 장사가 있소. 봉염의 어머니는 한참이나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용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주 이가 많이 남아유. 저 거시기 우리 영감도 그 벌이하러 오늘 떠났다오. 무슨 벌이유? 벌이라는 말에 그의 귀는 솔깃하였다. 용의 어머니는 음성을 낮추며 소금 장사 말이오. 붙잡히면 어찌유? 봉염의 어머니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러기에 아주 눈치 빠르게 잘해야지. 돈벌이 하려면 어느 것이나 쉬운 것이 어디 있수 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 길을 떠난 영감의 신변이 새삼스럽게 더 걱정이 되었다. 한참이나 그들은 잠잠하고 있었다. 봉염이 어머니도 몸이 튼튼해지거들랑 좀 해봐요. 조선서는 소금 한 말에 30전 안에 든다는데 여기 오면 2원 30전. 얼마나 남수. 그의 말에 봉염의 어머니는 기운이 버쩍 나면서도 다시 얼핏 생각하니 두 딸을 잃은 자기다. 남들은 아들, 딸을 먹여 살리려고 소금찜까지 치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 일신을 살리려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그는 너무나 적적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일신일지라도 스스로 악을 쓰고 벌지 않으면 누가 뜸을 한 술이나 거저 줄 것인가. 굶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다. 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다. 요전까지는 그의 정신이 흐리고 온 전신이 나른하더니 지금 밥술을 입에 넣으니 확실히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가슴을 누르는 듯하던 주위의 공기가 가뿐해 오지 않는가. 살아서는 할 수 없다. 먹어야지. 그때 그는 문득 중국인의 헛간에서 봉이를 낳고 팥뿌리를 씹던 생각이 났다. 그는 몸소리를 쳤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는 명순의 집에 비록 맘고통은 있었을지라도 배고픈 일은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명수의 얼굴을 또다시 머리에 그리며 명수가 못 견디게 자꾸 울어서 명수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날 또다시 데려가지 않으려나 하면서 밥술을 놓았다. 왜 더 자시지? 이젠 아무 생각도 말고 내 몸 튼튼할 생각만 해요. 튼튼할. 사람의 욕심이란. 영감 죽어. 아들, 딸. 그의 음성이 떨리어 목맨 소리를 하면서 문편을 시름없이 바라보았다. 달빛에 무서우리만큼 파리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의 어머니는 나가는 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다 하여 달빛을 쳐다보았다. 그럼 어쩌우? 목숨 끊지 못하고 살 바에는 튼튼해야지. 지나간 일은 아예 생각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용의 어머니는 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흐트러진 그의 머리를 만져주었다. 그는 얼핏 명수가 젖을 먹으며 그 토실토실한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생각이 나서 저기 가라앉았던 가슴이 다시 후닥닥 뛴다. 그는 무의식간에 용의 어머니의 손을 덥석 쥐었다. 명수, 지금 잘까요? 말을 마치며 용의 어머니 무릎에 그는 머리를 파묻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느덧 용의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울지 마우. 그까지 남의 새끼 생각지 말아요. 쓸데 있수? 한 번만 보고는 난 안 볼래요. 이제 가요. 네, 용의 어머니. 자기 혼자 가면 물론 거절할 것 같으므로 그는 용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는 심산이었다. 용의 어머니는 아까 입에 못 담게 욕을 하던 명수 어머니를 얼핏 생각하며 난처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언제까지나 잠잠하고 있었다. 봉여미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봉여미 어머니, 좀 진정해요. 우리 내일 가봅시다. 하고 그를 꼭 붙들어 주저앉히었다.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 흐르고 있다. 밀수입. 북극의 가을은 몹시도 스산하다. 우레 같은 바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어느 날 밤,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6사람인데 그 중에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뿐이었다.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10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든지 소금짐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그 대신 의사표시는 모두 행동으로 하곤 하였다. 그들은 열을 지어 나란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들은 앞에 사람의 행동을 주의하며 이 바람 소리가 그들을 다그쳐오는 어떤 신발 소리 같고 또 어찌 들으면 순사에 고함치는 소리 같아 숨을 죽이곤 하였다. 그리고 어제도 이 근방 어디서 소금줌을 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지 하며 발걸음 옮김을 따라 이러한 불안이 저 어둠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의 가슴을 캄캄케 하였다.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 자루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머리 복판을 쇠뭉치로 사정없이 뚫는 것 같고
때로는 불덩이를 이고 가는 것처럼 자꾸 따가웠다. 그가 처음에 소금자루를 일 때 사내들과 같이 연말을 이렸으나 사내들이 극력 말림으로 애수한 것을 참고 너마를 이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 소금자루를 이고 단 10리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손으로 소금자루를 조금씩 쳐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였으나 아무 쓸데도 없고 팔까지 떨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는 맘대로 하면 이 소금자루를 힘껏 쥐어뿌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만 넌쩍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맘뿐이었다. 발길은 여전히 사내들의 뒤를 따라간다. 사내들과 같이 저렇게 나도 등에 쳐 보더라면 이제라도 질 수가 없을까? 그러려면 끈이 있어야지, 끈이. 좀 쉬어가지 않으려나? 쉬어갑시다. 금시로 이러한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다가 칵 막히고 만다. 그리고 여전히 손길은 소금자루를 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마와 등허리에서는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퍼그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칵칵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2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쩌노. 소금 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 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 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쯤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들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높아진다. 봉염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도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꼭꼭 찌르는 듯 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서므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낑 하고 앞에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 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이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픈 것이 진정되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그는 몸을 웅크릴 때 앞에 사내가 그를 꾹 찌른다. 그는 후닥닥 일어났다. 사내들의 옷 벗는 소리에 그는 한층 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다가 옷을 훌훌 벗어 돌돌 뭉쳐서 목에 달아 메었다. 그때 그는 놀릴 수 없이 아픈 목을 어루만지며 용정까지 이 목이 이 자리에 붙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가 이어주는 소금자루를 이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벌써 철버덕철버덕 하는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앞에 사람은 강물에 들어선 모양이다. 벌써 그의 발끝이 모래사장을 거쳐 물속에 들어간다. 그는 오소소 추우며 알 수 없는 겁이 버쩍 들어서 물결을 굽어보았다. 시커멓게 보이는 그 속으로 물결 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그리고 뭉클뭉클 내리 밀치는 물결이 그의 몸을 울려주었다. 그때마다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오한을 느꼈다. 그는 흑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물이 깊어갈수록 발밑에 깔린 돌이 굵어지며 걷기도 몹시 힘들었다. 그것은 돌이 깨늘은 한 해감탕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끈하고 발끝이 줄다름을 치는 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또 곱디디었다. 물은 젖가슴을 확실히 지나쳤다. 그때 그의 발끝은 어떤 바위를 디디다가 미끈하여 다름질쳐 내려간다. 그 순간 온몸이 화끈해지도록 그는 소금자루를 버티고 서서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다리와 다리를 모두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앞에 사내들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나 웬일인지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암만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약간 나오는 목소리도 물결과 바람결에 묻혀버리곤 하였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왼발에 힘을 들이고 섰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득하고 다만 소금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털 끝까지 뻗치었다.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염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근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더라면 봉염이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그는 봉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변 소금 자루를 내리어 자기의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에 밟히는 바위를 직각하자 봉염이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위 옆을 훨씬 지나쳐 길을 인도하였는데 어쩐 일인가 하며 봉염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걷는 사이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러나 몸을 건사하기 어렵게 어지러우며 입안에서 군물이 실실 돌아 헛구역질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아직도 소금 자루가 있거니 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들이 강가까지 왔을 때 맘을 졸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욱 쓸어 일어났다. 그리고 저마다 두 사람을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었다. 자기들의 신세도 신세려니와 이 부인의 신세가 한층 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잠 한 잠 못 자고 오롯이 굶어오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어린 것들이며 부모까지 생각하고는 뜨거운 한숨을 푸푸 쉬었다. 그 순간이 지나가니 또다시 마음이 졸이고 무서워서 잠시나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봉염의 어머니를 가운데 세우고 여전히 걸었다. 이번에는 밭고랑으로 가는 셈인지 봉염이 어머니는 발끝에 조벤 자국과 수수벤 자국에 찔려서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는 몇 번이나 고무신을 신어 버리렸으나 그나마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맘을 내고도 한 번도 그의 속이 흡족하게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저 망설였다. 나중에는 고무신이 찢어져 조뿌리나 수수뿌리에 턱턱 걸려 한참씩이나 진땀을 뽑으면서도 여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들이 어떤 산마루턱에 올라왔을 때 누구냐? 손 들고 꼼짝 말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쏠 터이다. 이러한 고함 소리와 함께 눈이 부시게 파란 불빛이 쏴 하고 그들의 얼굴에 비친다. 그들은 이 불빛이 마치 어떤 예리한 칼날 같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날아오는 총알 같아서 무의식간에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이젠 소금을 빼앗겼구나 하고 그들은 저만큼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단정은 하면서도 웬일인지 저들이 공산당이 아닌가 혹은 마적단인가 하며 진심으로 그리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공산당이나 마적단들에게는 잘 빌면 소금즘 같은 것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길잡이로부터 시작하여 깡그리 몸뒤짐을 하고 난 저편은 꺼풋하고 불을 끄고 한참이나 중얼중얼 하였다. 그들은 불을 끄니 전신이 소림이 오싹 끼치며 저놈들이 칼을 빼어들었는가 혹은 총부리를 겨누었는가 하여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웠다. 그때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즘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 쇠소리 같은 웅장한 음성이 바람결을 타고 높았다 떨어진다. 그들은 옳다. 공산당이구나. 소금은 빼앗기지 않겠구나. 저들에게 뭐라고 사정하면 될까 하고 두루 생각하였다. 저편의 음성은 여전히 흘러나왔다. 그들은 말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서 말을 그치고 놓아 보냈으면 하였다. 그리고 이 산 아래나 혹은 이 산 저편에 경비대가 숨어 있어 우리들이 공산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을 들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자꾸 일어난다. 봉염의 어머니는 저편의 연설을 듣는 사이에 싼더거우 있을 때 봉염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선생의 연설 듣던 것이 얼핏 생각하며 흡사히도 그 선생의 음성 같았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며 저편을 주위에 보았다. 다만 칠 같은 어둠만이 가로막힌 그 속으로 음성만 들릴 뿐이다. 그는 얼른 우리 봉식이도 저 가운데나 섞이지 않았는가 하였으나 그는 곧 부인하였다. 그리고 봉식이가 보통 아이와 달라 똑똑한 아이니 절대로 그런 축에는 섞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봉식이에 대한 불안은 적어지나 저들의 말하는 것이 어쩐지 이 소금 자루를 빼앗으려는 수단 같기도 하고 저 말을 그치고 나면 우리를 죽이려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었다. 어둠 속에서 연설이 끝난 후에 원로에 잘 다녀가라는 인사까지 받았다. 그들은 얼결에 또다시 걸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고 뒤로 따라오며 총질이나 하지 않으려나 하여 발길이 허둥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산을 넘어 반머리로 들어설 때 비로소 안심하고 원문 탈락, 한숨 끝에 탄식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조급한 맘을 진정할수록 저들이 의심할 수 없는 공산당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아까 그들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섰던 자신을 비웃으며 세상에 제일 못난 것은 자기라 하였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이와 같은 구렁에 빠뜨린 저들 원수를 마주 서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떨고 있던 자신. 보다도 평시에 저주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조차도 그들 앞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자기. 아, 이러한 자기는 지금 살겠노라고 소금 자루를 쥐고 두 다리를 움직인다. 그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못난 바보일수록 살겠다는 욕망은 더 크다고 깨달았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저들이 어째서 우리들의 소금쯤을 빼앗지 않고 그냥 보내었을까가 의문이었다. 그렇게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하고 돈과 쌀을 잘 빼앗는 그놈들이 하며 그는 이제야 저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산속에서 혹은 풀숲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걸어서 사흘 만에야 겨우 용정까지 왔다. 집까지 온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자루를 어디다가 감추어야 좋을지 몰라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낡은 상자 안에 넣어서 방 한구석에 놓고야 되는 대로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실실 돌고 방바닥은 얼음덩이같이 차다. 그는 머리와 발가락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서 울었다. 집에 오니 또다시 봉염이며 봉이며 명수까지 선하게 보이는 듯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이렇게 쓰리고 아픈 것도 한결 나을 것 같다. 그는 한참이나 울고 난 뒤에 사흘 동안이나 지난 생각을 하며 무의식간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이 눈물도 여유가 있어야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으흠하고 신음을 하며 누울 때 소금 처치할 것이 문득 생각힌다. 남들은 벌써 다 팔았을 터인데 누가 소금 사러 오지 않는가 하여 문편을 흘끔 바라보다가 내가 소금쯤을 져왔는지 여왔는지 누가 알아야지 그만 내가 일어나서 앞집이며 뒷집을 깨워서 물어볼까. 그러다가 참말 순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며 그는 부시시 일어나려 하였다. 아! 소리를 지르도록 다리뼈 마디가 맞찔리어 그는 한참이나 진정해 가지고야 상자 곁으로 왔다. 그는 잠깐 귀를 기울여 밖을 주의한 후에 가만히 손을 넣어 소금 자루를 쓸어 만졌다. 이것을 팔면 얼만가? 8원하고 80전. 그러면 밀린 집세나 마저 물고 한 달 살까? 이것을 미천으로 무슨 장사라도 해야지. 무슨 장사? 하며 그는 무심히 만져지는 소금덩이를 입에 넣으니 어느덧 입안에는 군물이 시르르 돌며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싶게 입맛이 버쩍 당긴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침을 두어 번 삼킬 때 소금이란 맛을 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소금이 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렇다 하였다. 그때 그는 문득 남편과 아들딸이 생각히며 그들이 있으면 이 소금으로 장을 담가서 반찬에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그러나 그들을 잃은 오늘에 와서 장을 담을 생각인들 할 수가 있으랴. 그저 죽지 못해 먹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생각하니 자신은 소금 들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을 한다. 아니 괴로운 생활을 한다. 이렇게 괴로운 하며 그는 머리를 슬슬 어루만졌다. 머리는 얼마나 이그러지고 부어올랐는지 만질 수도 없이 아프고 쓰리었다. 그는 얼굴을 상자에 대며 봉씨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어미를 찾으렴. 난 더 살 수 없다. 어느 때인가 되어 무엇에 놀라 그는 벌떡 일어났다. 벌써 날은 환하게 밝았는데 어떤 양복쟁이 2명이 소금 자루를 내놓고 그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그들이 순사라는 것을 번개같이 깨닫자 풀풀 떨었다. 소금표 내놔. 관염은 꼭 표를 써주는 것이다. 그때 그는 숨이 콱 막히며 앞이 캄캄해왔다.
그리고 얼른 두만강에서 소금 자루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였었던 그때와 흡사하게도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길잡이가 와서 그의 손을 잡아 살아났지만 아하, 지금의 단포와 칼을 찬 저들을 누가 감히 물리치고 자기를 구원할까? 이 년, 너 사염을 팔러 다니는 년이구나. 당장 일어나라. 순사는 그의 눈치를 채고 이것이 관염이 아닌 것을 곧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잡아 낚아챘다. 벼란간 그의 몸은 화끈 달며 어젯밤 이하 원문 탈락. 출전 신가정 1934년 5월에서 10월